그리고 로션 크림은 적정량을 조금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게 좋다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홈케어 디바이스 써도 되나요?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도 내가 흡수시킬 바로 선생님이 당신은 무슨 피부 타입입니다. 그냥 바르는 순서가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로션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편안하다, 당기지 않는다,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서 내 피부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난번에 이어서 댓글 Q&A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안 얘기네요.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게 좋다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저는 아침에 클렌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베개나 이불 같은데 여러 가지 묻어있는 먼지나 노폐물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우리 피부에서도 피지나 땀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씻어줘야 되는데, 물만 가지고는 이게 기름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게 잘 씻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클렌저를 써서 세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침에는 너무 강한 세안제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순한 약산성 폼 클렌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크림 바르고 폼 클렌저로만 씻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클렌징 오일 써야 되나요? 누구는 쓰라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래요. 선크림 바르고 나서 세안할 때도 이중 세안을 꼭 해야 되냐는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 이거 이전에 제가 클렌징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사실 내가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바르고 있는 선크림 가져와서 손등에 한번 발라보고 내가 쓰고 있는 폼 클렌저로 한번 클렌징을 해보세요. 그래서 폼 클렌저로 문질러서 잘 씻어내도 언뜻 보면 잘 씻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주름 사이사이로 잘 안 씻겨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폼 클렌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갖고 계신 1차 세안제로 먼저 한번 세안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선크림이 이지워시 타입 이렇게 쓰여 있거나 물리적 차단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오일리하지 않다 라고 하면 폼 클렌저 하나로도 세정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 질문도 많았어요. 바르는 양 얼마나 발라야 되나요? 100원 동전 크기만큼이라던데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질문 많았어요. 사실 이게 바르는 양은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딱 일률적으로 얼마 바르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얼굴 크기가 어떤지, 피부가 건조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강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에센스, 세럼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5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얼굴에 충분히 바르고요. 목에 바르려면 또 추가로 더 써야 되겠죠. 그리고 로션 크림은 적정량을 조금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잘 바르고 나서 좀 두드려서 흡수시킨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면 너무 많이 묻어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들면 괜찮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피부 관리기기, 홈케어 디바이스 써도 되나요? 초음파 써도 되나요? 고주파 써도 되나요? 갈바닉 써도 되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들이 병원에서 쓰는 그런 장비들처럼 출력이 막 너무 강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적절히 같이 쓰면 제품들의 어떤 흡수도 도와줄 수 있고 보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도 내가 흡수시킬 화장품이 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냥 발라도 자극이 될 수 있는 제품인데 어떤 도구를 써서 흡수가 더 많이 되면 당연히 자극감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일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같이 썼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에 모공이 커서 아무리 세안 잘해도 흰색 피지가 껴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코 모공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코 모공이 다른 모공 부위보다 커서 피지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일단 아셔야 될 게, 이건 정상이에요. 우리가 T존 얘기하죠. 이렇게 있는 부위들은 다른 부위보다 피지샘이 발달을 해 있고, 피지샘이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피지가 많아서 그 피지가 나오는 길인 모공도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 부위의 다른 부위보다 모공이 넓은 거는 정상인데, 그래서 저도 퇴근할 때 보면 코 쪽에는 약간 피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공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피지가 너무 많이 껴서 좀 보기가 싫거나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피지를 깨끗하게 빼주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당연히 코팩이나 아니면 모공 브러쉬 이런 걸 쓰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깨끗해진 느낌이 나죠. 매끈매끈해지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깨끗해졌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피지가 분비돼서 모공에 피지가 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해주면 피부에 또 자극이 돼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피지를 좀 줄여줄 수 있는 화장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코 쪽에 있는 피지샘의 크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깨끗하게 많이 과도하게 씻어내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선생님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 후에는 토너를 발라야 되나요? 약산성 클렌저인 경우에 토너는 굳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약 알칼리성을 썼을 때는 pH 때문에 토너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너 얘기 많이 물어보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필요에 따라서 썼다고 하더라도 쓰고 난 후에 피부가 바로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피부는 그걸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원래 약산성 pH로 돌아가요. 그리고 요즘 클렌징 제품들은 대부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pH를 약산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토너를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들이 있어요. 일단 클렌징 폼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 나는 민감하거나 건조한데 너무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를 쓰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폼을 고를 때는 꼭 본인 피부 타입을 생각을 해주셔서 고르셔야 되고 토너도 마찬가지예요. pH 수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피부 고민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라고 하면 좀 수분감을 줄 수 있는 토너, 혹은 나는 피부가 지성이라서 피지가 고민이다 라고 하면 좀 피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토너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서 토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 없다면 안 발라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영상에서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중복해서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드렸는데요. 특히 클렌징은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실 수 있는데 스킨케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건조해져서 피부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여쭤보면 클렌징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클렌징법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클렌징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클렌징 영상 2개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또 중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답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